과학 신세계 과학 정보 탐정 홍설록입니다. 이리 오시지요. 오랜만에 뵙는데 가까이서 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킹덤이야? 언제 학습했어? 뭐 놀라운데? 그러니까 왜 이런 부위를 버리셨습니까? 덕분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잡담은 그만하시고 오늘 찾아온 손님 이야기나 들어주시지요. 그래, 들라 하나.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요즘 많은 매체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맞아. 환경오염, 플라스틱. 갑자기 나도 너무 찔린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거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좀 마음이 기특해서라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야, 왜 맨날 나만 고민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래? 너도 뭐 좀 해, 완승아. 어?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너 할 줄 아는 게 변신밖에 없냐? 뭘로 만들었길래? 그래, 만들면 되지. 합성 생물학으로. 최근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기업이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인 DNA. 예전에는 생명체를 발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유전체를 합성하는 발명의 단계로 발전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생명체의 경우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은 DNA라는 설계도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존재하는 생명체를 더 좋게 만들어서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합성생물학이라니 내 처음 들어보는구나. 그런데도 네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말해보거라. 뭐지? 이 카리스마? 우리에게는 생소한 합성생물학. 그런데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많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합성생물학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합성생물학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합성생물학은 석유를 대체할 바이오화학 소재를 개발하거나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인공 미생물 개발, 대체식품 생산과 백신 개발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생물학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데는 AI 로봇과 바이오의 만남이 컸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 파운드리란 반도체나 반도체를 활용한 제품 제작에 전문화된 방식인데, 파운드리를 통해 제품을 만들면 반도체 회사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생물학에 적용하여 AI와 로봇을 통해 합성 생물학 과정을 진행하면 바이오 제품 개발 시간이 확 단축되고 연구 규모나 속도를 쉽게 확대할 수 있어서 바이오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아시는 겁니까? 예,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저도 즐겨 먹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햄버거 중 하나의 햄버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인공육.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가 합성생물학의 기술로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고기 맛을 내는 인공육을 개발한 건데요.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이 인공육을 사용한 임파서블 와퍼를 2019년에 출시,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 햄버거에도 합성생물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개발돼서 놀란 분들 많으시죠? 이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된 데도 합성 생물학의 역할이 컸는데요. 다양한 바이러스 DNA를 발빠르게 합성해서 바이러스 연구자들에게 원료로 제공한 것이죠. 이를 통해 효과가 높은 mRNA 백신을 1년 만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듀폰사는 합성 생물학을 통해 고무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는데요.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원료를 개발해서 천연 자원 보호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거죠. 또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도 합성 생물학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데요. 자머이젠사가 폴리이미드를 합성 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 절반의 시간과 10분의 1 가격으로 고성능 광학 필름, 접착제, 코팅제 생산 미생물을 개발하여 농업, 전자, 제약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생물학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된다면 바이오 관련 모든 산업이 크게 변화되겠죠? 아니, 세상이 이리 빨리 변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도 간다면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 또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소. 완승이 말이 맞소. 이렇게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될 합성 생물학의 주요 나라들이 뛰어들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체학, 효소공학, 대사공학과 같은 미생물을 활용한 생명공학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강점을 통해 합성 생물학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나 전문 인력, 시설, 기업과 같은 환경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능한 BT, IT 인적 자원 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합성 생물학을 통해 미래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성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정부에서 주도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별 연구자나 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고도화된 바이오 파운드리를 정부가 조성하여 필요에 맞게 단기별 활용을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은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구자분들이 다양한 시도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드는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분야별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오 파운드리의 제조 장비를 통해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바이오 파운드리 공장의 현장 전문가와 같은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이미 많은 경험과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및 인력 교류와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유익한 점을 모르는 만이나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는 없느냐? 네, 맞아요. 합성 생물학은 친환경 소재 개발, 천연 소재 대체 연료 개발, 백신 개발 같은 유익한 발전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인공세포를 만들고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과학 발전에 따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안전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생물 안보, 안전성, 윤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하며 관련 법규를 정립하고 있다고 하니 합성 생물학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반영한 규제가 확립되고 합성 생물학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유익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 홍설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